많은 분들이 이렇게 믿고 계십니다. 나이가 들수록 비싼 크림을 써야 피부가 안 늙는다고요? 그런데 제가 29년 동안 시니어 피부 노화를 연구하면서 본 바로는 이 상식이 오히려 피부를 더 지치게 만들 때가 많았습니다. 진짜 변화를 만드는 건 화장품 이름이 아니라 올리브 오일에 이것 한 숟갈을 어떻게 섞느냐였습니다. 저는 시니어 피부 재생을 연구해 온 박사 윤태영입니다. 여러분께서 지금까지 믿어왔던 피부 관리 상식들이 사실은 얼마나 위험한지 아시나요? 매일 시트팩을 하면 촉촉해진다고 생각하시는데 실제로는 피부가 스스로 수분을 만드는 능력을 잃게 만들고 있습니다. 뜨거운 물로 세안하면 모공이 깨끗해진다고 믿으시지만 피부 보호막을 녹여서 주름과 기미를 더 빨리 늙게 만드는 거예요. 더 충격적인 건 레몬팩이에요. 미백에 좋다고 해서 많은 분들이 시도하시는데 레몬의 강한 산성 때문에 기미가 오히려 더 짙어지고 심한 경우 화상까지 입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비싼 제품을 여러 개 겹쳐 바르면 효과가 더 좋을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이것도 완전히 잘못된 접근법입니다. 피부가 감당할 수 있는 양보다 많이 바르면 오히려 자극이 되어서 예민해지고 트러블이 생기거든요. 가장 안타까운 건 천연팩은 대충 만들어도 괜찮다고 생각하시는 것입니다. 천연이라고 해서 안전한 게 아니에요. 비율이 조금만 달라져도 효과는 없어지고 자극만 남을 수 있습니다. 제가 29년간 연구하면서 만난 수많은 시니어분들이 이런 잘못된 상식 때문에 피부가 더 상하는 걸 봐왔어요. 하지만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이런 잘못된 상식에서 벗어나서 집에 있는 재료로 정말 효과적인 백옥 리프팅 팩을 만드는 방법을 알게 될 겁니다. 올리브 오일 한 숟갈에 어떤 재료를 정확히 얼마나 섞어야 하는지, 왜 그 비율이 중요한지, 그리고 시니어 피부에 맞는 사용법까지 모든 걸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효케어 시니어는 50대에서 70대를 위한 건강생활 정보 채널입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은 앞으로 유용한 정보를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은 이런 상식이 틀렸다는 사실 처음 들어보시나요? 얼마 전 제게 상담을 요청하신 67세 강미정님 이야기를 먼저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강미정님은 평소 사람들 만나는 걸 좋아하시던 분이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거울을 피하고 사진 찍는 것도 꺼리기 시작했다고 하셨어요. 볼과 눈가에 기미가 진해지고 피부가 칙칙해지면서 자신감이 떨어졌다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좋다는 제품을 여러 개 겹쳐 바르고 홈쇼핑에서 본 미백 크림도 꾸준히 썼지만 오히려 피부는 더 푸석해졌다고 하셨습니다. 강미정님이 하루에 사용하시는 제품만 해도 세안제, 토너, 에센스, 세럼, 크림, 아이크림까지 6개가 넘었어요. 아침마다 화장대 앞에 앉아서 이것저것 바르는 데만 30분 이상 걸렸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시간도 오래 걸리고 돈도 많이 들어가는데 피부는 점점 더 예민해져서 조금만 자극이 있어도 빨갛게 달아오르고 가려움증까지 생겼다고 하셨습니다. 이야기를 차근차근 들어보니 문제는 제품이 아니라 잘못 자리 잡은 상식이었습니다. 피부를 밝히려면 자극을 조금 줘야 한다고 믿으셨고 수분을 채우려면 팩을 매일 해야 한다고 생각하셨던 거죠. 매일 저녁 시트팩을 하고 일주일에 2~3번은 레몬 조각을 얼굴에 올려놓는 홈케어까지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권해드린 방법을 따라 하신 지 단 3주 만에 강미정님의 피부는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올리브 오일과 꿀, 달걀 노른자로 만든 백옥 리프팅 팩을 일주일에 한 번씩만 하셨는데 피부톤이 한결 밝아지고 탄력도 살아났다고 연락을 주셨어요. 가장 놀라운 변화는 자신감이 돌아왔다는 거였습니다. 다시 친구들과 만나기 시작하셨고 사진도 자연스럽게 찍으시게 됐다고 하시더라고요. 또 다른 사례로 72세 박순자님이 계십니다. 박순자님은 건조한 피부 때문에 고민이 많으셨어요. 겨울만 되면 얼굴이 당기고 각질이 일어나서 외출하기가 어려우셨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보습 제품을 이것저것 발라보셨는데 일시적으로만 좋아질 뿐 근본적인 해결은 되지 않았다고 하셨습니다. 특히 목욕할 때 뜨거운 물로 얼굴을 씻는 게 습관이셨는데
이게 오히려 피부를 더 건조하게 만들고 있다는 걸 모르고 계셨어요. 박순자님께도 제가 연구한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세안 온도를 미지근하게 낮추고 백옥 리프팅 팩을 정확한 비율로 만들어서 사용하시도록 했어요. 그리고 평소 스킨케어도 단순하게 정리해 드렸습니다. 2개월 후 박순자님은 완전히 다른 분이 되어 계셨어요. 피부가 한결 부드러워지고 건조함도 많이 줄어들었다고 하시더라고요.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당장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알게 될 거예요. 첫 번째로는 잘못된 방법을 계속 사용하시면 피부 손상이 누적되어서 나중에는 회복이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는 올바른 방법을 빨리 시작할수록 개선 효과도 빨리 나타나거든요. 세 번째로는 오늘 알려드릴 백옥 리프팅 팩이 집에 있는 재료로 쉽게 만들 수 있어서 당장 실천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작은 변화로도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시니어 피부를 망가뜨리는 잘못된 상식들을 하나씩 바로 짚어보겠습니다. 이제 시니어 피부를 늙게 만드는 잘못된 상식들을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첫 번째, 매일 하는 시트팩이 촉촉함을 준다는 믿음입니다. 이건 정말 위험한 상식이에요. 시트팩을 매일 하면 피부가 오히려 건조해지고 의존성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피부가 스스로 수분을 만들고 유지하는 능력이 점점 약해지기 때문이거든요. 마치 근육을 사용하지 않으면 퇴화하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국내 피부노화 연구센터에서 발표한 보고서를 보면 시트팩을 과도하게 사용한 그룹과 적절히 사용한 그룹을 비교했을 때 과사용 그룹의 피부 수분 유지 능력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밝혀졌습니다. 특히 60대 이상에서는 이런 현상이 더 뚜렷하게 나타났어요. 69세 박영수 님도 이런 경우셨습니다. 매일 저녁 시트팩을 하시는 게 일상이셨는데 처음에는 촉촉해지는 것 같아서 좋아하셨어요. 그런데 팩을 하지 않은 날에는 얼굴이 당기고 각질이 일어나기 시작했거든요. 점점 팩 없이는 견딜 수 없을 정도로 건조해졌다고 하셨습니다. 실천 방법은 간단해요. 일주일에 한두 번만 사용하고 평소에는 가벼운 보습 위주로 관리하시면 됩니다. 주의할 점은 연속 사용을 피하는 것이고 건조함이 심할수록 사용 횟수를 줄이셔야 해요. 여러분은 시트팩을 얼마나 자주 사용하고 계신가요? 두 번째, 뜨거운 물 세안이 모공을 깨끗하게 한다는 상식입니다. 이것도 완전히 틀렸습니다. 뜨거운 물은 피부 보호막을 녹여서 건조와 주름을 악화시키거든요. 피부 표면에는 천연 보습막이라고 하는 얇은 층이 있는데 뜨거운 물이 이걸 씻어내 버리는 거예요. 국립피부환경연구소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40도 이상의 물로 세안할 경우 피부 장벽 손상이 급격히 증가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특히 시니어 피부는 젊은 피부보다 회복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한번 손상되면 원래 상태로 돌아오는 데 시간이 훨씬 오래 걸려요. 70세 이정필 님도 이런 문제를 겪으셨습니다. 평생 뜨거운 물로 세안하는 게 습관이셨는데 나이가 들수록 모공이 넓어지고 피부가 푸석해지는 게 고민이셨어요. 세안 온도를 36도에서 38도 정도의 미지근한 물로 바꾸신 후에 피부 상태가 많이 개선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주의하실 점은 뜨거운 물을 단 한 번만 사용해도 장벽 손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세안 온도를 지금까지 한 번도 점검해 본 적 있으신가요? 세 번째로 정말 위험한 상식이 바로 레몬팩이 미백에 좋다는 믿음입니다. 레몬에 들어있는 강한 산성 성분이 기미를 더 짙게 만들고 심각한 경우 화상 위험까지 생깁니다. 레몬즙의 산도는 pH 2 정도로 매우 강한 산성이거든요. 이게 피부에 직접 닿으면 화학적 화상을 일으킬 수 있어요. 해외 피부안정성 연구기관에서는 레몬즙을 피부에 바른 후 햇빛에 노출되면 광독성 반응이 일어날 위험이 매우 높다는 경고를 여러 차례 발표했습니다. 이를 광감작 반응이라고 하는데 색소 침착이 더 심해지고 심한 경우 물집까지 생길 수 있어요. 65세 문정혜 님이 바로 이런 피해를 보셨습니다.
인터넷에서 본 레몬 미백법을 따라해서 레몬 조각을 얼굴에 직접 올리고 10분 정도 두셨다가 화상을 입으셨어요. 그 후 2달 동안 기미가 더 진해져서 고생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비타민C가 필요하시다면 바르는 형태보다는 음식이나 음료로 섭취하는 게 훨씬 안전합니다. 절대 레몬즙을 피부에 직접 바르시면 안 돼요. 혹시 레몬팩을 시도해 본 적 있으신가요? 네 번째, 비싼 크림을 바를수록 효과가 더 좋다는 생각입니다. 가격과 효과는 비례하지 않아요. 성분보다 중요한 건 피부가 그 성분을 받아들일 수 있는 상태인지입니다. 아무리 좋은 성분이라도 피부 장벽이 손상되어 있거나 과도한 자극을 받고 있다면 제대로 흡수되지 않거든요. 국내 시니어 피부 연구진이 3년간 추적 조사한 결과를 보면 고가 제품을 사용한 그룹보다 기초 보습과 장벽 관리에 집중한 그룹에서 피부 개선 효과가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특히 60대 이상에서는 이런 차이가 더욱 뚜렷했어요. 72세 홍미자 님도 비슷한 경험을 하셨습니다. 한 달에 수십만 원씩 들여가며 비싼 크림들을 겹쳐 바르셨는데 오히려 피부가 더 예민해지고 트러블이 생기기 시작했다고 하셨어요. 제가 권해드린 대로 보습, 장벽 관리, 영양 공급 순서로 간단하게 관리하시니까 피부가 훨씬 안정되고 건강해지셨거든요. 여러 제품을 겹쳐 바를수록 자극 위험이 커진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은 화장대에 제품이 너무 많아서 혼란스러우신가요? 5번째, 천연팩은 대충 섞어도 괜찮다는 생각입니다. 천연이라고 해서 안전한 게 아니에요. 비율이 달라지면 효과도 자극도 크게 오르내립니다. 예를 들어 밀가루를 너무 많이 넣으면 팩이 딱딱하게 굳어서 제거할 때 피부를 당길 수 있고 꿀을 과하게 넣으면 끈적거려서 깨끗하게 씻어지지 않을 수 있어요. 시니어 피부 실험 연구에서 같은 재료라도 비율의 차이가 흡수율과 자극도에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특히 달걀 노른자의 경우 적정량을 넘으면 오히려 모공을 막아서 트러블을 유발할 수 있다고 밝혀졌어요. 66세 한미정님이 이런 실수를 하셨어요. 밀가루를 너무 많이 넣어서 팩이 시멘트처럼 딱딱해졌는데 억지로 떼어내시다가 얼굴이 당기고 붉어졌다고 하시더라고요. 올리브오일 1숟갈, 꿀 반 숟갈, 달걀 노른자 1개, 밀가루 1~2숟갈의 기본 비율을 꼭 지키셔야 해요. 그리고 남은 팩은 절대 재사용하지 마시고 매번 새로 만드세요. 팩을 만들 때 비율을 지켜본 적 있으신가요? 이제 잘못된 상식에서 벗어났으니 다음에서는 피부를 실제로 바꾸는 100옥 리프팅 팩을 더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 100옥 리프팅 팩을 시니어 피부에 맞게 활용하는 실전 가이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올리브오일 선택법부터 말씀드릴게요. 모든 올리브오일이 같지 않습니다. 정제 과정이 적은 오일일수록 영양 성분이 높아요. 피부에 필요한 비타민 E와 항산화 성분들이 살아있거든요. 엑스트라 버진 등급이 가장 무난하고 안전합니다. 주의하실 점은 향이 강한 혼합 오일은 피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인공 향료나 다른 오일이 섞여 있으면 예상치 못한 알레르기 반응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지금 집에 있는 오일이 어떤 종류인지 한번 확인해 보셨나요? 두 번째로 꿀의 흡습력 활용법입니다. 꿀은 공기 중 수분을 끌어당겨서 피부에 전달하는 천연 보습제 역할을 합니다. 이를 흡습성이라고 하는데 건조한 시니어 피부에는 정말 효과적인 성분이에요. 다만 꿀이 굳어 있어도 전혀 문제 없지만 너무 많이 넣으면 끈적임이 심해져서 세안할 때 불편할 수 있어요. 반 숟갈 정도만 넣어서 촉촉함만 남기시는 게 좋습니다. 꿀을 팩에 넣어 본 적 있으신가요? 세 번째는 달걀 노른자의 영양 흡수에 관한 내용입니다. 노른자에 들어있는 레시틴이라는 성분이 시니어 피부의 탄력 회복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레시틴은 세포막을 구성하는 주요 성분이라서 피부 재생에 꼭 필요하거든요. 하지만 달걀 알레르기가 있으시다면 노른자는 꼭 생략하셔야 해요. 그리고 달걀을 깰 때 알끈을 반드시 제거해서 질감이 균일하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달걀 알레르기 여부를 한번 체크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번째는 밀가루의 리프팅 작용에 대해서입니다. 밀가루는 물과 섞였다가 마르면서 수축하는 힘으로 자연스러운 리프팅 효과를 만들어냅니다. 이게 바로 백옥 리프팅 팩의 핵심 원리예요. 다만 밀가루 알레르기가 있으시다면 쌀가루나 율무가루로 대체하실 수 있어요. 농도는 된장 정도가 가장 적당한데 너무 되면 딱딱해지고 너무 묽으면 흘러내리거든요. 팩이 흘러내린 경험 있으신가요? 다섯 번째로 스팀 타월과의 궁합을 설명드릴게요. 따뜻한 찜질은 모공을 열어서 팩의 영양분 흡수율을 높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팩을 바르기 1-2분 전에 얼굴에 스팀 타월을 올려두시면 효과가 훨씬 좋아져요. 다만 온도가 너무 뜨거우면 화상 위험이 있으니까 손등으로 먼저 온도를 체크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적당한 온도는 따뜻하다고 느끼지만 뜨겁지는 않은 정도예요. 스팀 타월을 평소에 활용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여섯 번째는 팩을 바르는 시간과 횟수입니다. 시니어 피부는 젊은 피부보다 예민하기 때문에 15-20분 정도가 적당해요. 너무 오래 두면 오히려 피부가 건조해질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 정도가 가장 이상적인 주기입니다. 너무 자주 하면 피부에 부담이 될 수 있어요. 팩을 하는 시간을 타이머로 재보신 적 있으신가요? 일곱 번째는 팩을 제거하는 방법입니다. 미지근한 물로 부드럽게 씻어내시는 게 가장 좋아요. 너무 세게 문지르지 마시고 오늘 그리듯이 가볍게 마사지하면서 제거하세요. 그리고 팩을 제거한 후에는 가벼운 보습제를 발라주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팩 후 보습 단계를 빠뜨리신 적 있으신가요? 다음은 오늘 내용을 정리하고 실천 방향을 제시하는 마무리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은 정말 많은 분들이 당연하다고 믿고 있던 상식들을 바로잡아 보았습니다. 매일 하는 시트팩이 피부를 의존적으로 만들고 뜨거운 물 세안이 보호막을 파괴하며 레몬즙이 화상과 색소 침착을 유발하고 비싼 제품들을 겹쳐 바르는 것이 오히려 자극을 증가시킨다는 사실을 확인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천연팩도 정확한 비율 없이는 효과가 없거나 심지어 해로울 수 있다는 점도 이해하셨을 거예요. 반대로 올바른 방법으로 관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올리브오일 1숟갈, 꿀 반 숟갈, 달걀 노른자 1개, 밀가루 한두 숟갈의 정확한 비율로 만든 백옥 리프팅 팩을 일주일에 한 번씩만 사용해도 피부톤이 밝아지고 탄력이 되살아납니다. 스팀 타월로 모공을 열고 미지근한 물로 세안하며 단순하고 기본에 충실한 관리를 하시면 피부는 건강하고 윤기 있게 변화합니다. 잘못 관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매일 자극적인 팩을 하고 뜨거운 물로 세안하며 여러 제품을 겹쳐 바르면 기미는 더 짙어지고 주름은 깊어지며 피부는 점점 예민해집니다. 심한 경우 트러블과 염증까지 생길 수 있어요. 하지만 제대로 관리하면 피부는 다시 밝아지고 결이 고르게 돌아오며 무엇보다 자신감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 당장 실천하실 수 있는 것들을 3가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로는 집에 있는 올리브오일, 꿀, 달걀, 밀가루로 백옥 리프팅 팩을 정확한 비율에 맞춰 만들어 보세요. 이번 주 안에 딱 한 번만이라도 시도해 보시면 차이를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두 번째로는 세안 온도를 점검해 보세요. 손등으로 물 온도를 체크해서 따뜻하지만 뜨겁지 않은 정도로 맞춰 보세요. 세 번째로는 현재 사용하고 계신 제품들을 정리해 보세요. 정말 필요한 것들만 남기고 단순하게 관리하시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작은 실천이 큰 변화를 만드는 출발점이 됩니다. 강미정님과 박순자님처럼 여러분도 충분히 달라질 수 있어요. 중요한 건 오늘 당장 시작하는 것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오늘보다 한 단계 더 깊은 내용으로 시니어 피부 재생의 과학적 원리와 계절별 맞춤 관리법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집에서 만들 수 있는 또 다른 천연팩 레시피들도 공개할 예정이니까 구독, 알림 설정해 두시면 놓치지 않으실 거예요. 여러분은 오늘 내용 중에서 어떤 부분이 가장 의외였는지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레몬팩의 위험성이었는지, 시트팩의 함정이었는지, 아니면 백옥 리프팅 팩의 정확한 비율이었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하나하나 다 읽어보고 다음 영상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